도연은 버스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15년 전 그가 설계한 건물들이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중 하나는 영원히 사라졌다. 아니, 무너졌다. 2010년 6월 14일 새벽 4시 27분. 도심 한복판에 42층 주상복합 아파트 그랜드힐스가 무너져 내렸다. 입주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던 건설 현장 인부 7명과 야간 경비원 2명, 그리고 준공 검사를 위해 남아있던 신입 구조설계사 준성. 모두 10명의 목숨이 콘크리트 더미 아래 묻혔다. 언론은 연일 설계 결함을 지목했다. 회사는 신속하게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모든 화살은 책임 구조설계사였던 도연에게 향했다. 그는 법정에 서지도 못했다. 합의금과 함께 모든 책임을 떠안고 회사를 나왔다. 아니, 쫓겨났다. 설계사가 계산을 틀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대학 시절 은사님이 했던 말이었다. 도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20년 넘게 설계를 해왔다. 단 한 번도 안전계수를 속인 적이 없었다. 하중 계산, 응력 분포, 모멘트 검토까지 수십 번씩 재확인했다. 그랜드힐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무너졌다. 도연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가 그의 열을 빨아들였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날의 소리가 들렸다. 천둥 같은 굉음, 비명,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의 둔탁한 파열음. 새벽 내내 울려 퍼진 사이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준성의 부모였다.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그들의 얼굴을 도연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준성의 어머니는 울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그 시선이 어떤 욕설보다 깊이 파고들었다. 왜 우리 아들이었어야 했나요? 준성은 도연의 후배였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신입이었다. 성실하고 꼼꼼한 청년이었다. 도연은 그를 아꼈다. 그래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시켰다. 그게 준성에게는 마지막 일이 되었다. 버스는 해안도로를 달렸다. 도시의 소음이 점차 사라지고 파도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도연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다. 섬으로 가는 마지막 배는 오후 3시에 출발했다. 청파도행 마지막 배에 탑승하실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도연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배에 올랐다. 가방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낡은 노트북, 그리고 접힌 설계도면 한 장이 전부였다. 그랜드힐스의 최종 설계도. 그는 왜 그걸 가지고 왔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배가 출항하자 도시는 점점 작아졌다. 도연은 갑판에 서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았다. 수평선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섬. 청파도. 인구 500명 남짓한 작은 섬. 그가 남은 삶을 숨어 지낼 곳. 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도연은 미리 구해둔 민박집으로 향했다. 폐가 직전에 오래된 한옥이었다. 지붕은 일부 무너져 있었고 마루는 곳곳이 썩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건축가에게 무너진 집은 두려움이 아니라 과제였다. 아니, 예전에는 그랬다. 도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마루에 앉았다. 어둠이 내렸고 파도 소리만 들렸다. 그는 손을 펼쳤다. 펜을 쥐던 손가락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15년간 단 한 장의 설계도 그리지 않은 손. 그날 밤 도연은 꿈을 꾸었다.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준성이 그를 불렀다. 도연은 달려갔지만 손이 닿기 직전 모든 게 무너졌다. 콘크리트가 쏟아졌다. 그리고 침묵. 새벽에 깬 도연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규칙적이고 변함없는 빛.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한 신호. 도연은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에게도 그런 빛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너무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 섬에서의 첫 일주일은 침묵으로 채워졌다. 도연은 민박집을 고치는 일에 몰두했다.
썩은 마루를 뜯어내고 기울어진 기둥을 바로 세웠다. 망치를 쥔 손은 어색했지만 육체 노동은 생각을 지워주는데 효과적이었다. 밤에는 파도 소리가 악몽을 덮어주었다. 어느 오후 도연은 등대 쪽으로 산책을 나갔다. 비탈길을 오르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수평선은 완벽하게 직선이었다. 건축가의 눈으로 보면 자연만큼 정직한 구조는 없었다. 중력과 바람과 파도 모든 것이 원칙에 따라 움직였다. 등대 바로 아래 작은 카페가 있었다. 낡은 목조 건물이었지만 구조는 탄탄해 보였다. 입구에 손으로 쓴 간판이 걸려 있었다. 바다의 기록. 도연은 문을 열었다. 따뜻한 커피 향이 그를 맞았다. 실내는 간결했다. 6개의 테이블, 창가를 따라 놓인 낡은 책들, 그리고 벽면 가득 걸린 사진들. 모두 바다를 담은 흑백 사진이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30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었다. 짧은 머리에 검은 에이프런을 두른 모습. 그녀의 얼굴은 섬사람 특유의 거칠음 대신 도시적인 세련됨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연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눈빛이었다. 잔잔하지만 깊고 어딘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도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등대가 바로 보이는 위치였다. 커피가 나오고 그는 천천히 마셨다. 오랜만에 마시는 제대로 된 커피였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여인이 물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네.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섬에 올 일이 있으셨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쉬러 왔습니다. 여인은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로 돌아갔다. 도연은 그 침묵에 감사했다. 커피를 마시며 벽면의 사진들을 둘러보던 도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다른 사진들과 달리 액자가 유난히 정성스러웠다. 나무 액자에 담긴 사진. 한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도연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다. 준성이었다. 괜찮으세요? 여인이 다가왔다. 깨진 잔을 치우며 그녀가 도연을 올려다봤다. 도연은 얼어붙은 채 사진을 응시했다. 틀림없었다. 15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준성의 얼굴. 저 사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인은 사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동생입니다. 동생이요? 네. 이제는 없는. 침묵이 흘렀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준성의 누나. 그랜드힐스 붕괴 사고 후 보상금 협상 때 한 번 스쳐 지나갔던 여자. 그때는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였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도연은 묻지 말았어야 할 질문을 했다. 여인은 그를 바라봤다. 냉기 어린 눈빛으로. 건물 붕괴 사고였어요. 15년 전에. 도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이 조였다. 그녀는 알고 있는 걸까? 자신이 그 사고의 책임자였다는 것을. 손님도 건축 일하시나요? 여인이 물었다. 도연은 화들짝 놀라 그녀를 봤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가끔 이 카페에 앉아서 건물들을 스케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님도 그런 눈빛으로 천장 구조를 보셨더라고요. 도연은 천장을 올려다봤다. 무의식적으로 석가래와 보의 결합 방식을 분석하고 있었던 자신을 깨달았다. 직업병이었다. 아니, 저주였다. 예전에. 잠깐 했습니다. 그래요. 여인은 더 묻지 않았다. 새 커피를 가져와 테이블에 놓았다. 서비스예요. 놀라셨을 테니까요. 그녀는 카운터로 돌아갔다. 도연은 커피잔을 쥐었지만 마실 수 없었다. 준성의 사진이 계속 시야에 들어왔다. 저 환한 미소.
사고 몇 달 전 현장 점검을 마치고 찍었던 사진이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마셨습니다. 또 오세요. 여인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도연은 그 안에 담긴 무언가를 느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오래 가라앉은 감정. 도연은 카페를 나왔다. 등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언덕을 내려갔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이곳은 도피처가 아니었다. 또 다른 심판의 자리였다. 카페를 나온 뒤 사흘 동안 도연은 민박집에 틀어박혔다. 준성의 사진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환한 미소. 그리고 서연의 차가운 눈빛. 그녀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침묵하는 걸까.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마을 선착장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다. 검은색 제네시스. 섬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세단이었다. 도연은 민박집 마루에 앉아 그 차를 지켜봤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다. 50대 중반쯤 여유로운 걸음걸이. 도연의 심장이 멎었다. 강민이었다. 15년 전 그랜드힐스 공사 현장 소장. 현재는 대형 건설사 동아건설의 부사장. 사고 이후 오히려 승승장구한 남자. 도연은 재판 준비 중 그가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회사가 모든 것을 정리했고 강민은 깨끗이 빠져나갔다. 강민은 민박집을 향해 걸어왔다. 도연은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강민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게 누구야? 김도연 아닌가? 도연은 일어서지 않았다. 강민이 마루 아래에 섰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연락도 없이. 왜 왔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강민은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우연이지 뭐. 썸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왔다가 자네가 여기 산다는 소문을 들었어. 인사나 하려고. 돌아가십시오. 야, 그렇게 박정하게 굴지 마. 우리 한때 같이 일했잖아.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강민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았다. 마치 15년 전 그 사고가 단순한 불운이었던 것처럼. 혹시 여기서 뭐 하나? 다시 설계일 시작했어. 상관없습니다. 그래, 상관없지. 근데 말이야. 강민이 목소리를 낮췄다. 옛날 일 들춰내고 다니지는 않겠지. 다 끝난 일이야. 자네도 나도 회사도 다 잊었어. 도연이 강민을 쏘아봤다. 잊었다고요? 그래, 잊었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해. 자네도 그래야 하고.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강민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살아남은 게 아니라 도망친 겁니다. 강민의 웃음이 사라졌다. 두 사람이 마주섰다. 침묵이 흘렀다. 조심해, 김도연. 괜히 옛날 일 들춰내면 자네만 손해야. 강민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차에 올라타고는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주먹을 내려다봤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노트북을 켰다. 파일함 깊숙이 묻어둔 폴더를 열었다. 그랜드힐스 최종 설계. 그는 PDF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다. 구조 계산서, 시공 상세도, 하중 검토서. 새벽 2시가 넘어서였다. 도연의 손이 멈췄다. 기둥 상세도. 주요 기둥의 철근 백은도였다. 도연은 화면을 확대했다. 그리고 숨이 막혔다. 수치가 달랐다. 자신이 계산한 철근량은 D25-12개였다. 하지만 최종 도면에는 D22-10개로 표기되어 있었다. 철근의 직경과 개수가 모두 줄어들어 있었다. 이 정도면 하중을 견딜 수 없었다. 붕괴는 당연한 결과였다. 도연은 다른 도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슬래브 두께, 콘크리트 강도, 전단 보강 상세. 곳곳이 조작되어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조를 약화시킨 것이었다. 무언가 절감.
도연은 중얼거렸다. 건설사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설계를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구조설계사인 자신에게 떠넘겨졌다. 도연은 노트북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15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분노로 변했다. 그는 창밖을 봤다.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저 너머 바다의 기록이 있었다. 서연이 있었다. 준성의 누나가. 도연은 결심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야 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준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민박집을 파고들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옛 동료의 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증거가 더 필요했다. 강민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도연은 사흘을 고민했다.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강민과 맞서야 할까? 매일 밤 등대 불빛을 보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답은 없었다. 넷째 날 오후 도연은 다시 바다의 기록을 찾았다. 카페는 한산했다. 서연이 카운터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봤다. 표정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다. 아메리카노요? 네. 도연은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앉았다. 준성의 사진이 보이는 곳. 커피가 나오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왜 이 섬에 오셨어요? 서연이 먼저 물었다. 도연은 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쉬러 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시죠? 도연이 그녀를 봤다. 서연은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이 섬에 쉬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도망쳐와요. 무언가로부터.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서연이 의자를 빼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저도 그랬어요. 15년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뭘요? 제가 누군지. 서연이 작게 웃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손님이 동생 사진을 보고 컵을 떨어뜨렸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옛날 기사들을.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진이 있더군요. 법정 앞에서. 책임 구조 설계사 김도연.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준성을 지키지 못해서.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가 잔잔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지는 순간이 있죠. 서연이 말했다. 어떤 사람은 건물로,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도연은 그녀를 봤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동생은 건물과 함께 무너졌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무너졌고요. 서연 씨. 제 본명은 이서연이에요. 동생은 이준성. 이제 알겠죠? 도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손님을 미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을 죽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준성의 사진을 바라봤다. 손님도 무너진 사람처럼 보여서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저 찾았습니다. 증거를. 증거요? 제가 그린 설계도가 조작됐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조를 약화시켰어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가요? 현장 소장이었던 강민. 지금은 동아건설 부사장입니다. 그가 며칠 전 이 섬에 왔어요. 서연이 도연을 쏘아봤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분노가 어렸다. 그 사람이 여기 왔다고요? 네. 입막음하러 온 것 같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다. 그녀의 손이 하얗게 떨렸다. 15년 전에도 왔었어요. 예? 사고 직후에. 부모님께 찾아왔죠. 가방 가득 돈을 들고.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아버지가 그 돈을 던져버렸어요. 현관 밖으로.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증거가 무슨 소용이에요. 동생은 돌아오지 않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이나 지났어요. 이제 와서 진실을 밝혀봤자 뭐가 달라지나요? 도연은 USB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도 서연 씨도. 서연은 USB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 보는 그녀의 눈물이었다. 전 너무 오래 이곳에 숨어 있었어요. 동생의 사진만 바라보면서. 도연은 조용히 기다렸다.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당신은 뭘 원하세요? 복수요? 용서요? 진실입니다.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끝까지 가보죠. 어차피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들이니까.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등대 불빛이 빗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깜빡였다. 폭풍은 밤새 거세졌다. 바람이 민박집 창문을 흔들고 빗물이 지붕을 두드렸다. 도연은 잠들지 못했다. 서연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끝까지 가보죠. 그녀의 말이 계속 울렸다. 새벽 2시 도연은 일어나 우비를 입었다. USB를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갔다. 폭풍 속을 뚫고 등대를 향해 걸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결정해야 했다. 진실을 세상에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묻을 것인가. 등대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멈췄다. 누군가 이미 거기 있었다. 서연이었다. 그녀도 우비를 입고 등대 아래 서 있었다. 폭풍 속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 씨. 도연이 소리쳤다. 서연이 돌아봤다. 빗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 여기서 뭐 하세요? 당신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결정하러 왔죠. 두 사람은 등대 입구로 들어갔다. 바람 소리가 잠시 멀어졌다. 서연이 젖은 머리를 쓸어 올렸다. USB 주세요. 도연은 망설였다. 서연이 손을 내밀었다. 보여주세요. 동생을 죽인 진짜 이유를. 도연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그것은 15년간의 고통과 진실이 담긴 작은 물건이었다. 서연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봤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조작된 설계도면, 원본과의 비교 자료, 그리고 강민의 이메일 기록입니다. 옛 동료가 몰래 빼낸 거예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이걸로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15년이 지났으니 공소시효는 지났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알릴 수는 있어요. 진실을. 서연은 USB를 쥐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동생이 죽은 후 저는 매일 물었어요. 왜 하필 우리 동생이었을까? 왜 그날 밤 현장에 있어야 했을까?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누군가의 탐욕 때문이었던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최종 도면을 다시 검토했어야 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다. 당신도 속은 거잖아요. 회사에 강민에게. 하지만 제 이름으로 도장이 찍혔습니다. 책임은 저한테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침묵했다. 밖에서 폭풍이 더욱 거세졌다. 등대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이제 와서 진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서연이 물었다. 도연이 기억하는 목소리였다. 카페에서 했던 그 질문.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동생도 다른 희생자들도. 도연은 USB를 바라봤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낡은 사진 한 장. 준성이 현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 도연이 찍어준 사진이었다. 준성은 좋은 건축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물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서연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동생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 꿈을 짓밟은 사람들이 아무 벌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이 USB를 높이 들어올렸다. 등대 불빛이 그것을 비췄다. 던져버릴까요? 그럼 모든 게 끝나요. 당신도 저도 그 사람도.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USB를 바닥으로 내렸다. 그리고 도연에게 돌려주었다. 안 돼요. 동생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 씨. 동생은 진실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죠.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그런 동생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묻히면 안 돼요. 도연은 USB를 받았다. 무겁게 느껴졌다. 서연이 등대 밖으로 나갔다. 폭풍은 여전했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내일 아침 경찰서에 가요. 함께. 서연이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폭풍 속을 걸어 내려왔다. 등대 불빛이 그들의 뒤에서 깜빡였다.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진실도 결국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폭풍이 지나간 아침은 고요했다. 도현과 서연은 경찰서로 가지 않았다. 대신 카페 바다의 기록에 함께 앉아 있었다. 왜 안 가요? 서연이 물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공소시효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미 지났어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USB를 테이블에 놓았다. 언론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알려질 거예요. 서연은 한참 USB를 내려다봤다. 그러다 작게 웃었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강민은 여전히 부사장일 테고 동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데.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서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알아요. 진실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제 슬픔을 지워주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이 준성의 사진을 바라봤다. 동생이 꿈꿨던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좋은 건축가가 되는 거였죠. 안전한 건물을 짓는 것.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 카페를 둘러봤다. 이 카페 낡았죠? 지붕도 세고 기둥도 약해요. 겨울마다 걱정이에요. 그렇군요. 고쳐주실 수 있어요? 도연은 서연을 봤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당신은 건축가잖아요. 무너뜨린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그를 건축가로 불러주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다음 날부터 도연은 카페를 측량하기 시작했다. 줄자를 들고 수평계를 대고 구조를 파악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일주일 후 그는 첫 도면을 그렸다. 바다의 기록, 리노베이션 설계안. 기둥을 보강하고 지붕을 새로 얹고 창문을 넓혀 빛이 더 들어오게 했다. 준성이 좋아했을 설계였다. 안전하고 따뜻한. 서연은 도면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 문구는 뭐예요? 서연이 도면 하단을 가리켰다.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무너진 것은 건물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었다. 서연은 그 글을 읽고 눈을 감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당신 괜찮아질 거예요. 서연 씨도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등대가 보였다. 낮에 등대는 불을 켜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한 달 후 도연은 섬을 떠났다. 도시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작은 지방 도시에 설계 사무소를 열었다. 간판은 소박했다. 김도연 건축사무소. 첫 프로젝트는 청파도 바다의 기록 리노베이션이었다. USB는 언론에 제보되었다. 작은 기사가 났지만
큰 파장은 없었다. 강민은 여전히 부사장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진실을 밝혔다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는 것. 서연은 여전히 카페를 운영했다. 리노베이션이 끝난 카페는 더욱 아름다워졌다. 벽에는 여전히 준성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옆에 새 사진이 하나 더 있었다. 완공된 카페 사진. 도면을 들고 웃고 있는 도연의 모습. 등대는 여전히 밤마다 불을 밝혔다. 어둠 속 바다를 비추며 길 잃은 배들을 인도했다.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증오도 남지 않았다. 다만 삶은 계속되었다. 도연은 가끔 섬을 찾았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봤다. 그럴 때마다 서연이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요? 진실을 밝힌 것.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도연은 미소 지었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등대 불빛이 마지막으로 반짝이며 두 사람의 과거를 조용히 덮었다.